네, 이렇게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쿠팡은 뒤늦게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양재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사안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알아보죠. 변호사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양주민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도 쿠팡 사용하십니까? 많이 사용합니다. 예, 거의 쿠팡의 노예가 되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쿠팡이 처음에는 그 개인정보 유출이 4천여 건이다라고 말했다가 9일 만에 3,370만 건이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 그 쿠팡에서 말한 것보다 7,500배가 더 유출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 처음 아예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축소를 한 것이냐 둘 다가 문제인 것 같은데 뭘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만약에 고의로 이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예. 만약에 단순한 이제 집계 오류가 아니라 내부 보안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실태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라면 사실은 5개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지점에서 비판이 굉장히 거센 측면이 있는데 예. 이 역시도 피해 규모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가라는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쿠팡이 피해를 최초로 인지한 즉시 모든 로그를 확보하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 파악되는 바에 따르면 피해를 최초로 인지한 즉시에 이 모든 로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점검 시스템이 부실하다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그런 인력 관리가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총체적으로 뭐 쿠팡의 보안 모니터링 실패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이어진 것과 예.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채 초기 공지가 너무 섣부르게 이루어진 모든 상황이 겹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 모든 로그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뭐 로그인 기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떠한 그러한 정보가 유출됐는지 네. 그리고 유출된 정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로그 기록을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유출이 됐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오늘 90도 인사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한 12일, 13일 만에 등장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이 말이죠.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리고 빠르게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무단 접근된 고객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됐다.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는 사실 과거에 이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롯데카드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이제 예. 입장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점과 그리고 처음에 발표했던 그러한 내용과 실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이것을 접하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뭐 이름이라든지 주소지 뭐 이런 것만 유출이 됐고 실질적으로 금융이나 아니면 결제 관련 정보는 유출이 없었다라고 지금 쿠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그대로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을 여전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추후에는 어차피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부분이겠지만 안전 조치를 쿠팡이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쿠팡에 대한 시선이 좀 엇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뭐 결제 정보 같은 거는 뭐 유출이 안 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개인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문 정보까지 공개가 됐으면 공동 현관번호 보통 쿠팡에 남겨놓거든요. 주소 쓸 때. 그래서 그것도 나갈
유출됐을 상황이 있는 거고 이러면 뭐 이러면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 정보, 뭘 주문했다, 그리고 집 주소까지 공개가 되면 2차 피해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2차 피해도 굉장히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체감할 수 있는 피해가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모두가 다 정상 생활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언젠지 모르게 굉장히 불특정한 시점에서 갑자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추가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우선은 이름, 전화번호나 주소, 이메일이나 주문 정보까지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내 개인에 대해서의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됐다라는 것이고 예.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 정교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언젠가 뭘 주문을 했는데 뭐 배송 오류가 났다라든지 뭐 그거 리콜해야 된다라는 문자와 함께 스미싱 문자가 발송이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주문한 물건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 네. 내가 언제 주문했는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할 때 우리 개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지만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주문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런데 그런 정보까지 지금 다 유출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정보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노출이 됐다라는 점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유출이 있다라는 것은 뭐 뉴스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역시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연합수 취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쿠팡 고객 정보 유출 행위가 해킹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 직원은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전에 뭐 통신사 SK텔레콤이나 KT 유출 사고는 해킹이었는데 이거는 내부 직원의 소행이었고, 근데 중국 국적자고 이미 한국을 떠났으면 이 조사도 수사도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과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텔레콤이나 KT 경우에는 외부 해커가 서버 취약점을 공격해서 대량으로 정보를 빼낸 사건이었고 예. 이번에 지금 이 쿠팡 사태의 경우에는 내부자가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유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쿠팡은 외부적으로 어쨌든 해커가 공격할 수 없는 본인들의 이제 보안 장치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충분히 했다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예. 내부 인력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비판의 지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쿠팡의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인데 얼마나 어디까지 통제가 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대량의 정보 유출을 5개월 동안 하는데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라든지 뭐 내부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했다라면 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중국 국적의 소지자고 중국으로 이미 간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재책이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만약에 입국을 거부하고 중국에서도 당국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뭐 아예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의 정도를 봤을 때 조금 더 심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그 내부 용의자인 사람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민관 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고 경찰과 또 이쪽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어떤 부분 기업을 상대로 해서 쿠팡을 상대로 해서 무슨 안전조치 위반 여부 이런 걸로 조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 개인을 감독해야 할 권한과 권리가 회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면 관리 감독에 대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원회가 일단은 안전조치 위반 여부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 중요한 이유가 아무리 내부자가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어떠한 다른 매체로 복사를 해서 이러한 것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것을 외부로 빼낸다라거나 이것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조치 위반 여부까지 조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예. 결국에는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 대상은 내부자에 대한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 부분과 그리고 이 다중 인증이나 아니면 접근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동을 시키고 있었느냐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개인들의 암호 개인 정보를 암호화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개인 정보를 분리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서도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그 쿠팡 박대준 대표의 사과문에는 이런 그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뭐 보상이나 후속 조치 이런 거는 그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면 쿠팡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수준의 보상과 그런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쿠팡을 상태로 이 집단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도 충분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뭐 이 집단 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뭐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해라라는 뭐 문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개인당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가장 크게는 뭐 10만 원 선 정도 그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서도 정말 전향적으로 큰 액수가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정도가 한 1인당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만약에 어떠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라든지 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예. 그러면 충분히 집단 소송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쉬운 점은 쿠팡이 선제적으로 고객들이나 아니면 많은 정말 전 국민이 거의 다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예.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변호사님이 앞서서 말씀드린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어떤 그 고객이 다시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과 관련한 그 스미싱 문자가 온다면 눌러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런 피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조금 더 우리가 신중히 그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쿠팡이나 뭐 아니면 어떠한 뭐 쿠팡에 뭐 들어가 있는 판매자가 연락을 취해 온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러한 쿠팡의 공식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송이나 환불이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링크를 같이 심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스미싱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물론 우리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어떤 암호나 그런 부분은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들과 어떠한 정보를 분리해서 사용한다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뭐 내가 취약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시 변경을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의 경우에 그러니까 금융이나 결제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쿠팡 측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예. 혹시나 이런 대규모의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과거 롯데카드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뭐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와 함께 더해져서
통해서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나에게 어떤 금융적으로 아니면 내가 결제 시스템상 오류나 어떤 내가 결제하지 않은 것이 뭐 청구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양지민 변호사와 대담 초반에 쿠팡의 노예가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쿠팡을 많이 이용해서 저 위주로 적절하지 못한 비율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